가장 똑똑하고 돈 많은 민족은 어떤 민족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틀림없이 유대인을 꼽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성공한 사람은 아인슈타인, 제임스 왓슨 등 유명한 과학자가 있으며, 문학에서는 프란츠 카프카의 셰익스피어 등의 작가가 있고, 미술에서는 마크 샤갈이 있습니다. 배우와 감독으로는 스티븐 스필버그, 우디 앨런 등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가로는 레리 페이지, 마크 저커버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통계에 의하면 노벨상 수상자의 30% 정도가 유대인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각 분야에서 이렇게 뛰어난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을까요? 많은 학자와 연구자들이 유대인들의 성공에 대해 연구한 결과, 그들은 지식과 학문을 중요시하는 가르침을 어릴 적부터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식과 학문을 돈보다 중요시하며, 지적 탐구와 지식을 통해 신의 뜻을 이해하고 올바른 길을 걷도록 돕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경전을 중요시하고 자손들에게 가르치는데, 경전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1000년 이상을 유대인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온 책입니다. 이 책은 경전이자 잠언집이요, 하나의 문학이기도 합니다. 삶의 지혜는 물론이고 처세술 관련한 교훈이나 일화들이 있는가 하면 어린이들도 재미있어 할 우화나 동화 같은 이야기도 많습니다.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유산 중 하나로, 그 깊은 지식과 의미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보물입니다. 오늘의 명언은 탈무드에 담긴 말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럼 함께 탈무드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부자. 배가 항해를 하고 있었다. 그 배의 승객 대부분은 상인들로서 모두 큰 부자들이었다. 승객 중에는 학자도 한 사람 있었다. 부자들은 자기들이 팔러가는 물건을 비교하며 앞다투어 자랑하고 있었다. 부자 상인들 중 한 사람이 학자에게 물었다. 당신은 무슨 물건을 팔러 가십니까? 제가 파는 상품은 가장 훌륭한 것이죠. 하지만 당신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군요. 상인들은 그 학자가 잠든 사이에 그의 짐을 열어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으므로 상인들은 이 사람이 좀 별난 사람이 아닌가 하고 속으로 웃었다. 그런데 목적지에 닿을 무렵 갑자기 배가 뒤집혀 부자 상인들의 재산이 물에 잠기고 말았다. 다행히 사람들은 모두 무사한 채로 육지에 닿았다. 학자는 학교에서 강연을 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곧 그가 매우 뛰어난 학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고장에서 매우 존경을 받고 재산도 모으게 되었다. 이것을 보고 상인들은 탄복하며 말했다. 당신 말이 옳았어요. 우리들은 재산을 잃었지만 당신의 상품은 당신이 살아있는 한 잃어버릴 일이 없소. 지식을 가지는 건 모든 것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해치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 근심, 말다툼, 빈 지갑이다. 그 중에서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상처를 입힌다. 돈은 나쁜 것도 저주스러운 것도 아니다. 돈은 사람을 축복해주는 물건이다. 육체의 모든 부분은 마음에 의지하고, 마음은 돈 지갑에 의지하고 있다. 돈은 하느님이 장만해 놓은 선물을 살 기회를 준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지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지식을 전해 줌으로써 누구도 훔칠 수 없는 부를 만들게 했으며, 전쟁이나 이주 등으로도 살아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손을 부자로 만들게 하려면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두 번째, 희망. 한 사내가 나귀와 개를 이끌고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그에게는 작은 램프가 하나 있었다. 날이 저물어 어둠의 장막이 내리자 사나이는 헛간한 채를 발견하고 거기서 자기로 했다. 그러나 잠자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었기에 램프를 밝혀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 등불이 꺼졌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잠을 자기로 했다. 그가 잠자고 있는 동안 여우가 와서 개를 죽여버리고 사자가 와서 그의 나귀를 죽여버렸다. 아침이 되자 그는 개와 나귀를 잃은 슬픔을 간직한 채 램프만을 가지고 혼자 터벅터벅 길을 떠났다. 마을에 이르러 보니
사람의 그림자라곤 하나도 없었다. 그는 전날 밤 도둑대가 이 마을에 쳐들어와 집을 파괴하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일 램프가 바람에 꺼지지 않았더라면 그도 도둑들에게 발견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개가 살아있었더라면 개가 찢어대는 소리를 듣고 도둑들이 몰려왔을 것이다. 또 나귀도 소란을 피웠을 것이다. 결국 그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다. 사람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자신의 결점에만 마음을 쓰는 사람에게는 남의 결점은 보이지 않는다. 부자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배우는 자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는 세옹지마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변방의 늙은 노인이 말을 얻어서 집에 돌아가자 사람들은 기쁘겠다고 했지만 그 노인은 그건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사람들은 슬프겠다고 했으나 그 노인은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다. 얼마 후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은 전쟁에 징집되어 나갔지만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당장에 어떤 일이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일은 우리가 좋다 나쁘다를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일에 너무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훗날의 열매. 노인은 뜰에 묘목을 심으며 잘 자라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때 지나가던 사나이가 그 모습을 보고 노인에게 물었다. 노인장께선 언제쯤 그 나무에 열매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60년쯤 지나야 열리겠지. 그런데 노인께서는 그때까지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나이의 질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꿰뚫어 볼 수 있었던 노인이 대답했다. 물론 그때까지 난 살 수 없겠지. 하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 과수원에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렸었다네. 그건 내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나의 할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나무를 심어 주셨기 때문일세. 나도 내 할아버지처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네. 인간은 환경에 의해서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환경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다. 영리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은 차이가 있다. 현명한 사람이 결코 벗어나지 못할 곤란한 상황에서 요령 있게 빠져나오는 사람이 영리한 사람이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 동안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도 자신이 있는 동안 치적을 세워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과연 그것이 후대에까지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공이산의 고사와 비슷합니다. 중국에 우공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마을에는 마을을 가로막는 산이 있어서 주민들은 매우 불편해했습니다. 사람들은 산이 불편하다고 불평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공은 그 산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산을 삽으로 퍼나르기 시작했죠. 그러자 사람들이 우공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이 산을 옮기려고 합니까? 당신이 살아생전에는 절대로 옮겨지지 않을 텐데요. 그러자 우공이 제가 못하면 제 아들이 하고 제 아들이 못하면 그 아들이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산은 옮겨졌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 이와 같습니다. 근시안으로 보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 보고 크게 본다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항상 멀리 보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넷째, 유서 속에 담긴 지혜. 홀로 아들을 키운 아버지는 아들이 장성하자 외국에 유학을 보냈다. 그런데 아버지가 중병에 걸리고 말았다. 아버지는 아무래도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 유서를 썼다. 유서의 내용은 자기의 전 재산을 한 하인에게 물려주되 아들이 원하는 것 한 가지만을 아들에게 주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하인은 자신의 행운을 기뻐하며 아들에게 달려가 아버지의 부음을 전했다. 그리고 문제의 유서를 내보였다. 아들은
하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듣고 몹시 슬퍼하는 가운데 유서의 내용을 읽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뒤 아들은 스승을 찾아가 말했다. 아버지는 왜 저에게 재산을 조금도 물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아버지를 속상하게 해드린 적이 없었는데 무엇이 서운하셨던 걸까요? 스승이 대답했다. 자네 아버지는 참으로 현명한 분일세. 자네를 끔찍이 사랑하신 분이라는 걸 알겠어. 이 유서를 보면 그걸 알 수 있다네. 하인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시고 제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시지 않았는데도 말입니까? 저는 이것이 아버지의 애정을 조금도 느낄 수 없는 어리석은 행위로밖에는 생각되질 않습니다. 자네는 아버지의 현명함을 배워야 하네. 자네가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을 알았다면 자네에게 훌륭한 유산을 남겨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걸세. 자네 아버지는 임종할 무렵 자네가 집에 없기 때문에 하인이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재산을 탕진하거나 심지어는 아버지의 부음을 아들에게 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모든 재산을 하인에게 주신 걸세. 재산을 물려받은 하인은 기쁨에 넘쳐 자네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켜서 결국 재산이 고스란히 자네에게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던 거네. 아직도 전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이라 아직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군. 하인의 재산은 모두 주인에게 속한다는 것을 자네는 모르는가? 자네의 아버지는 자네가 원하는 것 중 한 가지만은 자네에게 물려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러니 자네는 그 하인을 선택하면 되는 걸세. 이 얼마나 현명하고 애정이 넘치는 생각이셨는가 말일세. 그제야 젊은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고 스승의 말대로 한 다음 하인을 해방시켜 주었다. 그 후로 젊은 아들은 늘 이렇게 말했다. 역시 나이 많은 사람의 지혜는 당해내지 못해. 현인에게는 7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자신보다 어진 사람 앞에서는 듣는다. 둘째, 남이 이야기할 때는 방해하지 않는다. 셋째, 대답하기 전에 먼저 생각한다. 넷째, 화제와 관계 있는 질문을 하고 도리에 맞게 대답한다. 다섯째, 처음에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행동한다. 여섯째,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정직하게 말한다. 일곱째, 진실을 항상 존중한다. 위 이야기의 교훈은 나이와 경험은 지혜를 얻는데 중요하며 부모의 행동에는 깊은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상처를 줄 수 있는 결정들도 실제로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사랑을 담아낸 것일 수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고 배우면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새 친구. 어느 날 한 사나이가 왕의 부름을 받았다. 그 사나이는 혹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 벌을 받게 되기라도 할까봐 혼자 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런데 그 사나이에게는 새 친구가 있었다. 첫 번째 친구는 그 자신이 몹시 소중하게 여겨왔기 때문에 그는 그 친구를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두 번째 친구 역시 사랑하고 있었지만 첫 번째 친구처럼 소중하게 여길 정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친구라고 생각은 했지만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는 먼저 가장 소중한 첫 번째 친구에게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이유를 말하지도 않고 거절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했다. 그는 궁궐문까지는 함께 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세 번째 친구에게 부탁했을 때 친구는 말했다. 기꺼이 같이 가주지. 자네는 아무 죄도 지은 것이 없으니까 조금도 두려워할 것 없네. 내가 함께 가서 임금님께 그렇게 말씀드려 주겠네.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이다. 두 번째 친구는 친척이고 세 번째 친구는 자신의 선한 행위였다. 착한 행실은 평상시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죽은 뒤에도 영원히 그와 함께 있기 마련이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벗이 있다. 그것은 자식과 부와 선행이다. 악의 충동은 처음에는 매우 달콤하다. 그러나 그것이 끝났을 때는 대단히 쓰다. 죄는 처음에는 나그네이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주인을 쫓아내고 주인이 된다. 친구가 당신에게 꿀같이 달콤하더라도 그것을 전부 빨아먹지는 마라. 아내를 선택할 때는 수준을 한 단계 내리고 친구를 선택할 때는 수준을 한 단계 높여라. 이 이야기에 나오는 임금은 아마도 신일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재산을 모으지만 재산은 신에게 가져갈 수 없으며 그의 친척들 역시 신 앞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 앞에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착한 행실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한 행실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교육. 가장 위대한 랍비가 북쪽 마을을 시찰하기 위해 2명의 랍비를 시찰관으로 보냈다. 2 랍비가 그 마을에 가서 말했다. 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좀 조사할 일이 있어. 그러자 그 마을의 경찰서장이 나왔다. 아니요.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은 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요. 이번에는 수비대장이 나왔다. 그러자 2 랍비가 말했다.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것은 경찰서장이나 수비대장이 아니라 학교의 선생님이란 말이오. 경관이나 군인은 마을을 파괴할 뿐이오. 교육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향수 가게에 들어가면 향수를 사지 않고 나와도 향수 냄새가 난다. 가죽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면 가죽을 사지 않더라도 가죽 냄새가 난다. 기억을 증진시키는 가장 좋은 약은 감탄하게 만드는 것이다. 어린이를 가르친다는 것은 백지에 무엇인가를 쓰는 것과 같고 나이 든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글씨가 빼곡히 쓰인 종이에서 여백을 찾아 써넣는 것과 같다. 고양이에게서 겸손함을 배우고 개미에게서 정직함을 배우며 비둘기에게서는 절개를 배우고 수탉에게서는 재산의 권리를 배울 수 있다. 지식이란 얕으면 곧 잊혀진다. 우리는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물리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마을을 지키는 것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며 정신적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입니다. 교육자들은 지식과 능력을 전달하여 사람들의 인간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합니다. 그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함으로써 그들이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가치를 습득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그들은 지역의 역사, 전통, 언어, 예술 등을 가르치고 전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그들의 고유한 정체성과 유산을 소중히 여기도록 격려합니다. 이는 마을의 유대감과 상호 이해를 촉진하며 다양성과 문화적 풍요로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교육자들은 진정으로 마을을 지키는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7째, 소경과 절름발이. 왕에게는 도찰라는 아주 맛있는 과일이 열리는 나무가 있었다. 왕은 그 과일나무를 지키기 위해 경비원 2사람을 고용했다. 한 사람은 소경이고 또 한 사람은 절름발이었다. 그런데 이 2사람은 도찰을 지키다가 문득 과일을 따먹고 싶은 유혹에 빠져 서로 상의한 끝에 결국 따먹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소경이 어깨 위에 절름발이를 태웠다. 절름발이는 소경에게 방향을 지시하여 과일이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2사람은 맛있는 과일을 마음껏 따먹었다. 왕이 몹시 화가 나서 2사람을 문초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소경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열매를 딸 수가 없다고 말하고 절름발이는 저렇게 높은 곳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왕은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2사람의 말을 믿지는 않았다. 어떤 일에 있어서나 둘의 힘은 하나의 힘보다 위대하다. 사람도 육체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으며 정신만 가지고도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다. 육체와 정신이 힘을 합쳐야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건전한 육체는 정신의 훌륭한 거처가 되고 병약한 육체는 정신의 감옥이다. 달콤한 과일에는 벌레가 많이 생기고 재산이 많으면 근심도 많고
여자가 많으면 잔소리도 많고, 여종이 많으면 풍기문란해지고, 하인이 많으면 도둑도 많이 맞게 되고, 스승보다 많이 배우면 인생은 더욱 풍부해지고, 명상을 오래 하면 지혜도 많아지고, 사람을 만나 유익한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 길이 열리고, 자선을 많이 베풀면 그만큼 널리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는 육체적인 약점을 가진 소경과 정신적인 약점을 가진 절름발이가 협력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룬 것을 보여줍니다. 육체적인 능력과 정신적인 능력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둘을 조화롭게 결합시킴으로써 뛰어난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말합니다. 탈무드는 우리에게 존중과 지혜를 가르치며 유대인의 정체성과 문화를 전승하는 보물입니다. 그 안에 담긴 가르침을 영감으로 삼아 우리는 지혜롭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탈무드의 깊은 가치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훌륭한 교훈을 마음에 새겨 인생을 살아가는 등불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